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단 음식, 즉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경우 당뇨로 가는 낭떠러지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이렇게 파스타라는 앱을 만들어서 당뇨를 가지신 분, 그 비만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을 이제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제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5분마다 이 혈당의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보내주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떤 경우에 혈당이 오르고 어떤 경우에 혈당 조절이 안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단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혈당이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혈당이 어떤 정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어떤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인슐린에게는 굉장히 과도한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당뇨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어떻게 보면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면에 우리가 특별하게 단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이유 없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음식과 관계없이 이렇게 혈당이 오른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혈당이 오르게 되고 이것이 인슐린 기능의 저하를 부르면서 결국에는 당뇨로 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을 또 피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이렇게 되새기고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평소보다 되게 적게 먹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혈당이 확 올랐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이죠. 자,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몸의 위기상황으로 이제 우리 몸이 받아들이게 되고 위기상황에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거든요. 비만과 당뇨를 부르게 됩니다. 코티졸은 이 위기상황을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쪽으로 우리 몸의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체지방을 축적시키고 또 이런 축적된 체지방이 나중에 결국에 당뇨로 가는 하나의 문을 열어 제끼는 거죠. 두 번째, 스트레스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면 부족이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인슐린이 재생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멜라토닌 피크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인슐린을 청소하고 췌장의 베타세포에 끼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근데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근육 부족이죠. 근육은 혈당을 가두는 창고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가장 소중한 혈당 창고라고 보시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수시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유익균 섭취가 부족했다.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만성염증입니다. 혈액검사에서 만성염증 수치, CRP나 ESR, 간기능 검사 중에서 GTB 같은 검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고 만성염증 상태라는 거죠. 만성염증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 신진대사 중에서 당대사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하게 되죠. 자, 그리고 식사의 패턴 변화입니다. 당장 단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식습관은 언젠가는 혈당의 불안정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염, 과, 속, 탄이 누적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염, 짜게 먹는 거. 과, 과식이죠. 많이 먹는 거. 속, 속식, 빨리 먹는 거. 탄,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났을 때 그것은 결국에 인슐린의 호르몬의 피로를 부르게 되고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인슐린은 혈당 상승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약물의 복용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전하고 똑같은데 왜 혈당이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딱 물어보면 약물을 복용하겠습니다. 간도 이제 혈당을 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창고이고 당대사의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신체 기관입니다.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이상으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혈당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약과 필요 없는 영양제를 줄여야 합니다. 활동량 부족도 혈당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활동량이 부족하면 혈당을 제대로 소모하지 못합니다. 지방을 축적해서 우리 몸에 쌓는 백색 지방이 활성화되고 활동량이 부족하게 되면, 자, 이 반대로 걸어야지 에너지를 태우는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체중 증가 매우 중요한 원인이죠.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염증이 늘어나죠. 더불어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세포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더 이상 혈당을 거두지 않습니다. 반면에 염증 인자를 뿜어내어서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하고 췌장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제가 혈당을 올리는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근육 부족, 만성염증, 식사의 패턴 변화, 약물의 복용, 활동량 부족, 체중 증가, 이 8가지 경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자,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세반 천출 거꾸로를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식사법이죠. 새끼를 반드시 천천히 약간 배고픈 듯이 출출하게 거꾸로 채소고기밥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하루 7,000보를 걷고 7,000보 이상을 걸어 주십시오. 7시간을 자야 됩니다. 7시간 이상을 자야 돼서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틈날 때마다 근력 운동을 해 주십시오. 팔굽혀기, 손허벅지 운동, 손터기 운동. 자, 이 모든 움직이는 게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인슐린이 우리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경우, 24시간 혈당계를 측정하면서 경험했던 경우, 그리고 환자분들의 상황수에서 발견됐던 경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줄여야지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크게 당뇨 걱정 없이, 당뇨 합병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인슐린과 한편이 되는 우리 구독자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행복이다.